안녕하세요. 오늘은 겨울이 오면 기대가 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방울복랑금인데요. 예전에는 정말 희귀식물로 아주 높았던 가격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다육이지만, 여름에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방울복랑금을 키우고 싶지만 꺼려지게 만드는 그런 대표 품종이기도 하죠. 그렇지만 저한테만큼은 이 방울복랑금이 참 예쁜 품종이고,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. 이 지금 방울복랑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. 여름을 잘 견뎠던 모습을 볼 수 있지만, 아쉽게도 줄기에 잎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. 여름에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겨울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올금 부분이 많이 들어간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.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은 올금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떨어질 겁니다. 그러나 저쪽에 나오는 새로운 잎 같은 경우는 수박금이 잘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랑 가장 오래 지금 살고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입니다. 대략 한 6년 정도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. 중간중간에 세월의 흔적이 세월에 힘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긴 하지만, 전체적으로 새로운 잎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올라오는 모습,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박금이 나오는 모습, 올금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방울복랑금 무지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.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지만, 여름에 이렇게 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상처가 보이긴 합니다. 그러나 따글따글하게 이 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정말 대품이었는데 아쉽게도 여름에 무너져 가지고 줄기를 빠르게 잘라 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다육입니다. 줄기만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아마 다육이를 키우면서 좀 지루함을 느꼈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 방울복랑금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습니다.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구입하기가 참 좋은 시기고요.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. 지금 좀 웃자람이 보이죠.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수면에 깊게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지금 이 웃자람 부분에서 잘라주면 다시 뿌리가 내리면서 이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참 재밌는 다육입니다. 그러나 잎꽂이가 잘 안 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일부러 잎꽂이를 할 필요성은 없고요. 보통 적심을 통해서 자구 번식을 하고, 지금 보시면 다 적심을 통해서 자구 번식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. 여기서 뗀 자구들이 어떤 자구들이냐면,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저기서 자구 줄기를 떼어 가지고 성장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키우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품종이지만, 여름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단점만 빼고는 나름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방울복랑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아팠던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, 겨울에 성장을 합니다. 2월 빼고는 다 성장을 하는데, 여름 보통 방울복랑금이 여름에도 성장을 합니다. 그러나 물을 주면서 키우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수면기에 들어가는 거지, 여름에도 잘 자라는 품종인데, 이 아쉽게도 여름에 약한 그런 특징 때문에 일부러 단수를 시키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는 않습니다. 이 겨울철 2월 빼고는 계속 성장을 하고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들어 있던 뿌리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제가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토양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를 한번 쳐줬기 때문에 더 회복이 좀 빨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하기가 아주 참 수월한 그런 다육이고요. 키울수록 어떤 변화가 매해 발생을 합니다. 매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키울 때 지루함이 없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, 물을 참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.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풍성한 모습은 볼 수 있지만,
예쁜 얼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물을 2주에 한 번 정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잎이 떨어질 때는 단수를 합니다. 너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이 물음병이 좀 오거나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계절이긴 하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소개해드리는 희귀식물 라울금입니다. 이 라울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약합니다. 겨울에도 약하지만 그래도 키워볼 만한 그런 품종이고요. 지금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금 전체가 금으로 들어가는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. 이런 올금이 많이 들어가는 품종들은 초보분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금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품종 위주로 구입을 해야지만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구입하기가 쉽고요. 특히 라울금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에 좀 약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다른 다육이에 비해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라울금 같은 경우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다육이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. 오히려 햇살이 강한 곳보다는 이 간접광이 들어오는 햇살이 약한 곳에서 키우기가 더 수월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클루이라는 품종이고요. 모양을 봤을 때는 라우린제나 멀라와 같은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더 투명합니다. 색감이 참 오묘한데요. 의외로 매력적인 품종이고요. 여름에도 강하고 겨울에도 강합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한 번에 아주 그냥 통통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라우린제나 멀로 같은 경우는 자구가 참 인색한 그런 품종이라 그러면 이 클루이 같은 경우는 자구가 참 잘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는 게 어려워하는 분들이라면 이 클루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. 이 클루이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멀로나 라우린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클루이도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도 잘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웃자람이 덜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 베란다, 특히 겨울 베란다,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좀 그나마 좀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 위주로 키워보는 것도 괜찮고요. 이 질리지 않은 다육이입니다. 보통 잎이 길고 화려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질리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런 둥글둥글하고 잎이 통통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질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성장을 시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으로도 아주 착합니다. 가격이 비싸지 않은 다육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이 클루이도 괜찮은 다육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